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과목이죠. 자, 직업정보론입니다. 5개 과목 중에서 그래도 좀 가장 좀 수월하다라고 보는 부분이 이 과목이에요. 특별하게 물론 뭐 계산 문제도 있고 외우는 것도 있지만 좀 우리가 좀 상담 심리학에 비해서는 좀 색다른 개념이죠. 특별하게 여기에 뭐 상담 심리학자가 뭐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조금 언급되지만 어떤 말 그대로 직업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얻느냐 그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정보를 얻기 위한 인터넷에 있는 우리 워크넷, 그죠? HRDnet 이런 것들, 또는 산업인력공단의 홈페이지에 있는 큐넷까지 다 배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격증 딴 이후 실무 갔을 때에 그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도 반대로 여러분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을 상담하려면은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계좌제 관련된 내용도 나와요. 그죠? 계좌제 관련된 내용도 우리가 내용 배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제 마지막 장 가서는 고용 정보인데 이제 뭐 계산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때는 같이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겠습니다. 직업 정보 나오는데요. 자, 직업 정보의 이해. 먼저 우리 여기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직업 정보. 직업 정보론. 그러면 직업 정보가 뭐냐? 뭐 간단하게 뭐 책을 살짝 보고 중요한 것들은 또 판서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 직업 정보란 뭐냐? 1번 직업 정보는 줄 겁니다. 국내외의 각종 직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화시킨 것이다. 그러니까 직업은 직장을 구할 때, 직업을 우리가 정보를 우리가 구할 때는 직장 구할 때 국내만 가는 게 아니죠. 외국도 있기 때문에 국내외, 국내만 아니죠. 국내외, 내외. 나는 미국으로 일하고 싶어요, 호주로 가고 싶어요, 캐나다 등등. 그러면 그 나라에 있는 정보를 습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는데 직업 명세사항 간략하게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업별로 수행되는 직무와 이에 필요한 학력, 적성, 흥미, 자격 요건 등에 관한 정보가 있고요. 노동시장 정보에서는 직업별 고용 동향이 어떻고 인력 소급 현황, 고용 전망 이런 것들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번 국가, 기업, 개인이 줄 겁니다. 직업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자료, 그죠? 읽는 순간 다 이해가 될 겁니다. 3번 직업별 직무 내용, 직업 전망, 직업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줄 겁니다. 모든 종류의 직업에 관한 정보다. 그래서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직업 정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공부할 때 직업 정보가 뭐냐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가자. 2번 직업 정보의 목적. 직업 정보는 직업을 결정하고자 하는 의사결정 단계의 가치를 갖는다 등등 읽어보시고요. 3번 직업 정보의 사용 목적. 사용 목적. 자, 제목 정도만 알면 됩니다. 직업 정보의 사용 목적. 사용 목적. 자, 첫 번째 뭐가 있죠? 그렇죠. 동기부여. 첫 번째 동기부여. 정보를 모를 때에는 그런 직업이 있는가? 하지만 정보를 알고 난 이후, 야,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야, 내가 한번 해볼만 하네. 하고 싶네. 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흥미 유발, 토론 자극, 태도 변화, 더 나은 조사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혹시 이런 직업 정보가 있었네? 야, 다른 것들도 있나? 정보를 좀 더 알아보든, 아니면 그와 관련된 직업을 알아보든. 그죠? 직업을 알아본다는 게 바로 정보예요. 그죠? 이런 직업 괜찮나? 라고 하는 것이 그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이죠. 알아보니까, 야, 이 직업 괜찮네. 야, 나하고 뭔가 좀 맞는 것 같아. 이런 동기 유발. 두 번째는 지식 전달이라고. 지식 전달. 뭐라고요? 지식 전달. 그러니까 제목 정도만 줄긋고 이해하시면 돼요. 전달.
전에 알지 못했던 직업에 관한 진로를 인식한다. 그렇죠? 예. 직업 정보를 안다는 것은 내 몰랐던 학문, 몰랐던 내용, 즉 몰랐던 지식을 아는 것이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다면 그 자체가 또 전달인 겁니다. 그죠? 나에게 전달 또는 타인에게 전달. 직무를 수행하는 회사나 공장 등의 유형에 대한 지식을 확대한다. 한 직업에서 일하는 활동과 일의 과정, 환경 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그러니까 전달하는 말은 나에게 오는 정보가 내가 알게 된다. 그래서 나에게 전달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더 넓게 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함으로써 또 타인에게 전달됐지만은 일단은 그건 나중 문제고 나에게 전달됐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비교 분석. 자, 비교 분석. 정보를 모를 때는 비교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죠? 예.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비교하게 되고 분석까지 한다는 겁니다. 근로자의 집, 가족, 오락, 일의 전과 후의 다른 활동을 기술 묘사함으로써 한 직업에서 근로자의 더 좋은 생활 형태를 비교 분석한다. 뭐를 통해서? 직업 정보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역할 모형 제공. 자, 역할 모형 제공. 학교나 대학 졸업자, 중도 탈락자 등 동일시할 수 있는 근로자 등을 제시함으로써 역할 모형을 제공한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외우는 게 아닙니다. 요 자체가 또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외울 때 같이 나랑 따라 하면서 외우겠지만 가능한 한 이해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해도 하지 않고 무조건 외우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오래 못 가요. 이해를 하고 요거는 안 외워도 되네 그러면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고 외우자 그러면 또 오래 갑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지식 전달, 비교 분석, 역할 모형 제공 이런 것들이 사용 목적이라면 그 다음에 직업 정보의 기능과 역할 나오죠. 그죠? 직업 정보의 기능과 역할. 자, 요거는 2차 시험에서 옛날에 몇 년 전에 한 2번 정도가 2차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1차에서는 뭐 거론되고 자식할 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어떠한 기능이 있고 그 역할이 뭐냐. 그게 3가지 관점에서 본 겁니다. 노동시장의 관점에서, 기업의 관점에서, 국가적 관점에서. 노동시장이 뭡니까? 그냥 우리가 누구도 개입할 수 있는 구인자와 구직자가 만나는 시장이에요. 그죠? 나 직원 구해요, 구인. 직장 구해요, 구직.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나는 시장이 뭐라고요? 노동시장. 특히 이제 구인자보다 구직자가 더 많죠. 그죠? 그러니까 구직자들이 직장을 구하려고 알아보는 자연스러운 시장. 쉽게 말하면 노동시장. 그죠? 그 노동시장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소는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 노동시장. 내용은 있어요. 노동시장. 또 기업. 또 국가. 그러면 노동시장에서 구직자와 구인자가 만나는 시장, 특히 이제 구직자들이, 그죠? 구인자도 알아야 되죠. 특히 구직자들이 왜 직업 정보가 필요하냐, 그 얘기죠. 크게 2가지입니다. 대학을 졸업했다 가정하에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처음 구하는 신규 취업자들은 직업 정보가 필요하겠죠. 모르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놀던 사람들이 다른 직업 없나? 라고 할 때 그러한 구직자들도 필요하겠죠. 크게 보면 그런 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된다는 얘기예요. 1번 미취업 청소년입니다. 한 번도 직장에 취업한 적이 없는 신규 취업자들, 미취업 청소년의 진로 탐색 및 진로 선택 시에 참고 자료로 이용되고요. 2번째 구직자에게, 그죠? 구직 활동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외우는 것은 나중 문제니까 일단은 핵심 포인트가 뭐냐? 미취업 청소년, 그 다음에 구직자, 요거죠, 그죠? 미취업 대학 졸업자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고졸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학생이라는 말 쓰기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청소년들, 미취업 청소년들한테 필요하고, 그죠? 그 다음에 구직자들에게 필요하고 그 얘기죠. 기업,
기업도 직업 정보를 모르면 안 되죠. 정보를 알아야지 그 알고 있는 내용 속에서 관련된 직원들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별 직무, 수행 직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 요겁니다. 줄 거예요. 합리적 인사관리를 촉진시킨다. 정보를 모르면 비합리적이게 되겠죠. 그죠? 합리적 인사관리 촉진 요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직무 분석을 기초로 한 과학적인 안전관리로 자, 요겁니다. 줄 겁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그 직무, 그 직업에 맞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만약에 전기를 만지는데 전기를 전공한 자를 뽑아야지. 아무나 그냥 너 일해볼래? 똑똑하네 했다가 갑자기 출근하자마자 찌지지 해버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왜? 웬만하면 웃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했다가 또 뭐 폄하한다 그러면 쓰면 안 돼요. 그냥 나는 웃자고 한 말인데 안 웃으면 나 얼마나 민망해. 그죠? 근데 일부러라도 하하하 웃어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국가. 당연히 국가도 필요하죠. 그죠? 저를 보세요. 국가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체계적인 직업 정보를 기초로 줄 겁니다. 직업 훈련 기준을 설정한다. 이 얘기죠. 하나 더 있다면은 요겁니다. 직업 훈련 정책 수립 요거죠. 그죠? 그래서 직업 훈련 정책을 수립하여 고용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국가에서 이제 계좌제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가에서 거의 작게는 한 40, 50%에서 많게는 80%까지 이렇게 국가에 지원해주고 자비 부담이 없는 경우 있어요. 100%까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배웁니다. 3장에서 배워요. 배웁니다. 그래서 100% 지원받는 사람들은 자기 부담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원받는 게 100%에서 70%, 80%, 때는 50%까지. 여러분 실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은 70% 지원 받을 겁니다. 30% 자기 부담이에요. 일단은 다른 거 100% 말고 나중에 배우지만 근데 일반적인 내용이죠. 재직자들은 80% 지원 받습니다. 달라요. 똑같은데 실업자는 자비 부담이 30%라면은 우리 공부하는 여기 직상이 재직자는 자기 부담이 20%예요. 예외적으로 100%는 나중에 이제 배우기를 하고 왜 그럴까요? 왜 차별할까요? 간단해. 꼬우면 취업하라 그 얘기야. 이거 웃자는 얘기 아니에요. 서글픈 얘기. 왜 그럴까요? 실업자들을 취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직자들을 교육시켜서 그만두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지금 고용보험료 세금 잘 빼먹고 있는데 그만둬봐. 세금 줄어들지요? 실업급여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지원해가지고 그만두지 마. 아니면 빨리 딴 데도 빨리 바로 취업을 해. 그런 뜻이에요. 실업자들은 어쨌든 간에 취업 안 한 거니까 공부해서 취업해. 그 얘기니까. 그래서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보기 그래서 그 얘기 내가 보기에. 설마 그런 얘기를 정부에서 하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어떻게든지 지원을 좀 줄여주려고. 그래서 매년마다 법이 바뀌어. 아 이거 저 정부에서 내 방송 보면 나 찍히는데 어떡하냐. 편집하지 마! 하지 말고. 하지 마. 하려면 팍팍 지원하든지 말이야. 엉뚱한 데 말이야, 지원하고, 그죠? 엉뚱한 데 자원하고 말이야, 그죠? 만약에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안 나오면 잡혀갔는지 알아. 사실, 오랫동안 강의하다 보면은요, 나도 내 눈에 막 보이지만, 말 조심하는 거야. 강의할 때 내가 뭐 이렇게 약간 좀 세게 발음도 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동영상 이렇게 막 본 사람들이 막 어떨 때는 막 얘기하는 적 있어요. 왜? 너 세다 그러고 욕도 한다 그러고 욕은 한 적 없어요 나는. 약간 거세게 말하는 것 뿐이지 욕한 적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너무 순수한 분들은 그 자체가 욕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또 욕 없이 또 편안하게 얘기하면 또 뭐 또 약하다 그러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동영상 보는 분들은 이제 제 강의를 저 찍는 이유가 동영상 보는 분들 때문에 이제 찍는 건데
전국에도 다 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그걸 다 100% 맞추냐고. 그러니까 동영상 보는 분들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내가 공부할 때 듣고 그냥 지식을 전달을 받아가지고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면 되는 것이지. 뭐, 지들이 뭔데 판단해. 자,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렇습니다. 노동시장, 기업, 국가가 있지만, 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왜 실업자에게 몇십만 원씩, 그죠? 1년에 200만 원 한도잖아요. 200만 원까지. 물론 이제 초과되는 부분은 본인이 이제 해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무조건 전부 다 100%다 지원해주고 싶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그게 있잖아요. 공짜가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정말로. 아니, 나는 100%다 지원받아? 그거를 바꿔 말하면 공짜거든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도, 뭐 다는 안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공짜라는 것 때문에 더 소홀하더라, 그 얘기예요. 이제 군대 가면은 요즘은 덜하지만, 그래도 남자 색이다 보니까 그냥 어느 정도 구타가 있어요. 솔직히 있어. 나도 솔직히 군대에서 나도 맞아봤어요. 때려도 봤어. 난 인정해. 때려도 보고 맞아도 봤어요. 옛날에. 뭐 죽일 도록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군인이니까 어느 정도의 몇 대 맞고 때리는 걸 했어요. 했는데 그걸 내가 정당화 시키는 건 아니고 했는데 군대 생활 해보니까 그런 게 있어야 군기가 들더라고요. 합리화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듯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막 이런 심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그때 시대 배경 그랬으니까. 저는 그냥 군부 독재시를 갔던 사람이니까 달라요, 지금하고. 다르다니까. 지금 우리 때는 무조건 거의 뭐 한 3년. 저는 35개월짜리 들어갔다가요, 2개월 혜택 받아가지고 33개월 하고 나왔어요. 거의 3년이에요, 3년. 지금 2년도 안 되는 것들이 뭐 힘들다고. 아우, 나 진짜 마이크 잡고 지랄이야. 그러니까 그 자체를 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얼마든지요. 지금 24개월 아니에요? 22개월인가요? 현역들? 22개월? 그러면 2년도 안 되잖아요. 우리 때 방위들이 바로 1년 반, 18개월, 방위들이. 그래도 다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뭐 약간의 어떤 여러 얼차려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 때문일지라도 학생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생활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민주화 돼가지고 이제 여성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터치 같은 건 웬만하면 아예 하지 말아야 되고. 근데 옛날부터 그 습성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군대에서 자꾸 고참들이 장교고 나발이가 없어 그냥 요군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왜? 옛날엔 통했거든. 지금 안 그렇잖아요. 의식이 얼마나 우리가 높아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또 옛날 얘기 하는 이유는 그때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고 의식도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 맞춰야 되지만 그래도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좀 어려워서 좀 참고 말이야. 하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군대 갔다 온 놈이나 안 갔던 놈이나 똑같은 것이 이게 뭐냐고. 우리 때는 군대 갔다 오면 막 녹아서 일부러 했습니다. 왜? 현역이 아니라 예벽이거든. 일부러 막 벽돌을 날르고 했어요. 왜? 군대보다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쉽거든. 군대에서 그런 생활을 하고 제대하잖아요? 그러면은 사회생활이 설마 군대 생활보다 어렵겠어? 이런 마음 먹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좀 약한 것 같아. 약한 것 같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나중에 나이 먹어서 커서 아들 있다 그러면요. 현역 보내요. 괜찮아요. 옛날처럼 때리지도 않습니다.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가 돼가지고 군대 안 보내려고 그러면 지 고승관에 안 가도 좋지만은 그 2년 때문에 앞으로 40년이 괴로워요. 삶이. 고생을 할 때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 같은 경우도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님한테. 너 무조건 군대 보낸다. 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뭐 남자가 돼가지고 군대 안 가? 있을 수 없다. 군대는 당연히 가야 된다. 단! 그 전에 통일 되면 그때 가서 가지 말라고 얘기했지. 통일 되면.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전에 통일될 일이 없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군대 가라. 그러니까 아들내미가 요새는 이제 중3이거든요. 뭐라냐면 아빠 저는요 장교로 갈 거예요. 알았어. 장교로 가든 뭐 병으로 가든
군대 가라, 군대 가라. 아, 또 말도 셌어 또. 에이, 진짜. 하여튼 간에 국가에서 정책을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육시킨다. 그러면 아까 요 얘기 하려고 삥 둘러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국가에서 돈도 별로 없는데 왜 다 뭐 퍼붓잖아. 강에 퍼붓고 다 퍼붓잖아. 돈이 없어요. 없어. 그런데 왜 여러분에게 투자하느냐? 그냥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투자한 만큼 들어와요. 언제 오느냐? 여러분들 취업시켜가지고 세금으로 받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내가 정부에서 돈을 지원받지만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서 취업하면은 어쨌든 간에 내 월급의 일부는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또 고용보험료도 내야 되고 어쨌든 뭐 소득세 등도 세금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 세금 받아가지고 또 딴 사람한테 투자하고 또 취업시키고 결국 돈은요 안 쓰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돈 써서 돌게 하는 것이 낫다 그 얘기예요. 맞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정부 정책입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5번. 고용정보의 종류별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서는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은 딱 2번에 나왔는데 쌍가로 2번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쌍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있지만 복습할 때 한 번쯤만 읽어는 보시되 내가 읽어보더라도요. 이거 다 내가 설명할 필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쌍가로 2번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노동시장, 고용, 실업의 동향에 관한 정보로 옳은 것 하니까 정답은 항상 동그라미 2번이더라고요. 2번. 2번만 읽어봐요. 구인, 구직, 취직, 이직 등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 아니 반대로 2번 구인, 구직, 취직, 이직 등의 노동시장에 관한 정보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정답! 노동시장, 고용, 실업의 동향에 관한 정보다 그 뜻이죠. 그래서 저를 보세요. 이거 쉬운 게 뭐냐면은 구인, 구직, 구인자와 구직자가 만나는 시장이 뭐라고요? 그 정답 노동시장 요거잖아요. 그 정도만 그냥 체크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알잖아요. 우리는 합격하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금 강의 듣는 것이 자격증 과정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세미나라면은 내가 설명 다 하지. 아주 요거 하나만 가지고 3시간 때울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6번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험 문제에 거론되는 내용입니다.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이다. 뭐라고요? 관리 과정이다.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은 시작.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정보 가공, 정보 체계화, 정보 제공, 정보 축적, 정보 평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정보 가공, 정보 체계화, 정보 제공, 정보 축적, 정보 평가 요까지인데 정보자를 일단 다 공통되게 들어가니까 이거 빼버리고 뒤에 걸로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순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요? 수집. 그 다음에 분석. 그렇죠. 그 다음에 가공. 그 다음에 그렇죠. 체계화. 그리고 제공. 그리고 축적. 마지막으로 평가. 그렇죠? 예. 수집, 분석, 가공, 체계화, 제공, 축적, 평가. 나야 이제 오래 썼으니까 이제 다 이제 머리에 있겠지만 일단은요, 시험에 요걸 가끔 물어볼 때가 있어요. 다음 중 직업정보의 관리 과정이 순서대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이게 막 뒤죽박죽으로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내용은 또 계속 배우지만 내용을 큰 틀에서 다 공부하게 되면 알게 돼 있지만은 그래도 확실하게 공부하는 얘기죠. 내용은 내용대로. 내용은 다 아는데 수집의 내용, 분석의 내용은 공부하는데 막상 요 단어를 가지고 순서를 물어보면 또 헷갈릴 때가 있다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앞자 따서 해야 될 겁니다. 따라합시다. 수, 분, 가, 체, 제,
제축평. 다 같이 따라합니다. 수분가체. 제축평.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저를 봐야 돼. 가면 갈수록 목소리 작아져요. 작아져. 아, 인원수가 여기 30명이 앉아있는데, 앉아있는데, 나 혼자 목소리보다 작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따라합시다. 기대하겠습니다. 수분가체. 제축평. 다 같이 시작. 수분가체 제축평. 한 번 더 시작. 수분가체 제축평. 마지막으로 시작. 수분가체 제축평. 자꾸 하다 보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수분 뭐더라? 막상 이거는 객관식이니까 지문 보고요. 앞장해가지고 읽다 보면은 뭔가 익숙하게 나온다니까요. 수분체가 아니네. 그죠? 뭔가 읽다 보면 외우지 않았지만 내가 발음으로 몇 번 반복해서 했던 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면 걔가 답이란 얘기예요. 수분가체 제축평. 자, 그런데 열어보세요. 여기 제공하고요, 요거하고 축적은 거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이 축적 자체가 빼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시험 볼 때 얘가 안 나오고 제공 다음에 평가가 나왔다면 맞는 겁니다. 왜? 순서 맞는 거니까. 왜냐? 정보를 너한테 줬습니다. 상대방이 준 것을 내 스스로가 그거를 나도 이렇게 이메일로 발송했지만은 내가 저장해 놓는 자체가 축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의 같은 개념인데 순서를 굳이 보면은 제공 다음에 축적이더라. 하지만 뭐 축적이 빠져도 맞는 거다 그 얘기죠. 그러면 자, 그거 보세요. 수집. 7번 직업정보의 수집인데 직업정보 수집과정. 참 수집과정. 뭐요? 수집인데 뭐라고요? 그 어떻게 수집하느냐. 그래서 여기 관리 과정은 큰 틀이고 수집 과정은 말 그대로 여기 수집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수집할 때 과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요렇게 왜 하필이면 요렇게 수집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학자가 정했으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식물에서는 이렇게 수집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 배운 대로 공부하는 것이지. 그죠? 자, 첫 번째 뭐죠? 직업 분류 제시하기. 이거예요. 직업 분류 제시하기. 자, 그 다음에 순서. 그 다음에 대안 만들기. 그 다음에 그렇죠. 목록 줄이기. 마지막으로 직업정보 수집하기. 수집 과정인가 마지막에 직업정보 수집하기. 자, 여기서 요 수집 과정은 2차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1차 시험에서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가지를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그죠? 뭐 기억, 디귿,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것도. 순서를 물어봐요. 나는요, 요거 항상 지금까지 거의 한 15년 됐죠? 그 정도 강의하면서 직업정보 수집 과정, 요 강의할 때마다 항상 똑같이 강의합니다. 항상 그 생각이 나니까. 요거 할 때 보면 그래. 꼭 그 생각이 나.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왜 갑자기, 그냥 아무렇지 않게 길 지나가다가, 그죠? 음악소 들리면은 갑자기 20대 때 만났던 그림이 생각 안 나요? 나도 그죠? 난다니까. 난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무슨 yesterday 하면은 내 와이프 말고 딴 여자 생각날 때 있어. 그때. 그 친구로 사귀었던 여자들이 꼭 왜? 하필 걔 만날 때 하필 그 커피숍에서 그 음악이 막 나왔던 거. 나 그 커피숍 이름도 기억나. 무제, 투. 뭐 기억도 나. 남들은 모를 거야. 자, 대학교 정문 건너편 지하에 있었거든. 자, 그런데 나도 그래. 난 요것만 나오면은 나도 군대가 생각나, 군대가. 왜냐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제가 35개월 들어갔다가 2개월 혜택 받아가지고 33개월 왔다 그랬죠. 그죠? 저는 해군하거든요, 해군을. 해군이 좀 길었었어요. 지금도 해군 공군 좀 길어요. 몇 개월 길다고.
근데 제가 제대하기 얼마 전에 우리 함장님이 이제 배 탔는데 부르는 거예요. 동기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러다 얼마 안 됐어요. 다 부르더니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야, 우리는요 육군은 그냥 병장이면 건병장 그랬지만은 해군은 무조건 수병이에요. 수병. 무조건 수병이라고 부릅니다. 건수병. 예. 그때 함장이 그때 중령했는데 넌 제대하면 뭐 할 거야? 아, 저야 복학해야죠. 그냥 그렇지. 옆에 있는 애가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나하고 이제 동기지만 나이는 나보다 어렸어. 그래도 군대는 나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왜냐면은 그 친구가 저 광주, 전라남도 광주 그쪽에서 그때 아버지가 뭐냐면은요. 큰 가구 공장 있죠, 가구. 그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왜 가구 살다 보면은 직접 안 가고 책자 보고 하죠, 책자 보고. 책자 보고 요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문 받으면 그걸 만드는 공장이에요. 난 지금 짧게 봤는데 같이 군생활 하면서 휴가 때 한번 놀러 가자라고 갔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그때 진해에 있을 때인가 진해에서 광주 가는 거리 그래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갔는데 공장이 엄청 큰 거예요. 그냥 뭐 조그마한 이게 했는데 아니에요. 엄청 크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그냥 가구 공장 한다길래 그냥 그렇게 봤는데 커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 과업을 이어받아가지고 이걸 하겠다. 그래서 자기는 대학 솔직히 갈 마음도 없었고 뭐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나는 그래 네가 대학 가지 않더라도 네가 앞으로 삶이 확실하다면은 과업 이어받아고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놀러도 갔어가지고 그 친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함장인데 너 제대하면 뭐 할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저는 아버지가 원래는 목수이셨는데 목수이셨는데 지금 가구 만드는 목수고 공장 크게 하신다. 난 그거 대를 이어받아가지고 제대하면은 배워가지고 그거 할 겁니다. 딱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함장이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야, 너 성공할 거야. 됐는데. 근데 제대하고 난 다음에는 사람이라는 게 나도 대학 복학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락을 안 하다가 보니까 또 안 만나게 되고 지금 연락처가 다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뭐 011, 뭐 016 이런 시대잖아요. 그때 당시에는요. 지금 010이니까 전화번호도 모르고 찾는 방법은 그 친구가 그냥 네이버에서 내 이름 검색해갖고 알아가지고 아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근데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또 뭐 쉽나 그죠? 그 생각이 나. 너 제대하면 뭐 할까? 저는 목수하겠습니다. 이거 딱 생각나. 그래서 자 제대하면 뭐 한다고요? 목수한다 그 얘기야. 따라합시다. 제대 목수. 나는요 이렇게 옛날 얘기 하더라도 그냥 막 얘기하지 않아요. 다 공부하고 관련돼 있어. 이게 이제 교회에 가면 이제 이렇게 두 글자로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간증이 간증. 따라합시다. 제대 목수. 제대 목수. 그러니까 제대하면 뭐 할래? 목수 할래? 요거 말면 돼. 끝. 됐어. 안 해도 돼. 그러니까 1차 시험에서 요 문제 나오면은 그때 제대하면 뭐 한다고? 목수한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을 해서 이제는 제대하면 목수가 나와야 돼. 그럼 맞추면 되지. 그리고 2차 시험에서 제대 목수만 알고 있으면은 외우기도 좋다고 얘기해요. 제대 목수. 직업 분류 제시하기. 대안 만들기. 목록 줄이기. 대 목수 수집하기. 뭐를? 직업 정보를. 직업 정보 수집하기. 요렇게만 공부해도 된다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죠? 예. 좋습니다. 다 외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직업정보 수집 시 유의사항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유의사항. 그러니까 첫 번째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합니다. 요거 직업정보 수집할 때 유의사항이 뭐냐? 틀린 걸 골라. 이 시험 나오는데 지금부터는 외우는 거 없습니다. 전부 이해하면 돼. 안 외워도 돼. 대한민국 성인이면은 이거 읽어보고 이해를 못한다면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명확한 목표 설정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필요한 정보만 어떠한 정보가 한두 가지냐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정보를 구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와 관련된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정에 떠정이 막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명확한 목표 설정인데 사용자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줄겁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이 있어야 한다. 누구를 위하여,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저를 봅니다. 직업 정보 수집할 때에 솔직한 얘기로 개인이 수집하기는 어려워요. 솔직한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집한다 그러면은요, 솔직한 얘기로 개인보다도 직업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어떤 기관들을 말해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빨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흔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구하려면요, 그냥 동네 앞에, 집 앞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가면요, 기본적인 건 알 수 있어요. 얘기해 줘요. 근데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고 별로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유용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정말로 내 등을 긁어줄 수 있는, 정말로 그런 소중하고 알고 싶은 정보는 어디 있느냐? 뭐 부동산 114, 부동산 서버, 이러한 전문 부동산 서버에 인터넷 매체에 들어가야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부동산 114가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 한번 시간 나면요, 한번 컴퓨터 만들 때 부동산 114 들어가 보세요. 아주 뭐 정보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야,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여기 있구나. 클릭해요. 그러면 나와요. 보다가 이렇구나. 야, 정말 중요한 정보 여기 있구나. 딱 클릭하는 순간 유료. 맛만 싹 보다가 정말 필요한 거는 유료. 제 동영상 강의도 유료로 판매하는 곳들이 이제 많죠. 이거 찍으면 이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강만 딱 보여주고 강의 괜찮네? 또 볼래? 그럼 돈 내고 봐라 그 얘기예요, 이제. 한 강, 두 강만 샘플로 보여주고 더 하고 싶으면, 보고 싶으면 돈 내고 봐라 그 얘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런 기관들이 정보 수집할 때에 얼마나 자기도 미리 남들보다 먼저 시간 투자하고 비용 투자해 가면서 직업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그자들이 또 직업 정보를 아무 것이나 수집하느냐?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돈 되는 것들. 목표 설정해가지고 이러한 직업들은 지금 당장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지만 분명히 1년 뒤에, 2년 뒤에는 이게 분명히 관심 가져가면서 필요하다 하면서 알아볼 것이야.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한번 그 정보를 한번 수집하자. 왜?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동산 정보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죠? 그죠? 예.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계획적인 수집입니다. 직업 정보는 줄 겁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해라. 어려운 건 아니죠. 자, 뒤에 거 줄 겁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우연히 눈에 띄거나 외부로부터 제공되기도 하는 자료를 무작정 모아둔다고 해서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 정보가 가치가 없다고 말을 할 수 없겠지만 지나가다가 그냥 뭐 전보도 붙어 있는 거, 정보 이런 거 딱 보는 것들은 그 충분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출처가 모르잖아요. 항상 정보는요, 이 정보가 정보 출처가 어디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최신의 자료 여부 확인인데 수집한 정보는 수시로 변화해 언제나 유효한 것이 아니므로 요겁니다. 줄 겁니다. 오래되거나 불필요한 자료는 폐기합니다. 폐기해요. 저를 보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기도 해요. 오래되거나 불필요한 정보는 수정한다. 맞는 거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냥 정보가 아니고 뭐죠? 직업정보. 직업에 관한 정보죠. 오래되거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20년 전, 30년 전에 있던 직업이 지금은 없는 직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얘기해봐요. 30년 전에 있던 직업이 지금 사라진 직업. 몰라? 많잖아요. 버스 안내양도 없어졌잖아. 버스, 옛날 시내버스 안내양, 고속버스 안내양 다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 없어졌잖아요. 지금 시내버스 안내양 뽑는다는 광고하면은 사람들이 웃죠, 그죠? 그런 정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잖아요. 왜? 그런 직업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직업 정보는 수정 보완이 아니고 폐기야, 폐기. 폐기라는 뜻이야, 폐기. 우리가 여러분들이 갑자기 내가 질문해서 그런데
가만히 1, 2번만 눈 감고 생각해 보면은요, 없어진 직업 굉장히 많아요. 물론 100% 없어진 것도 있지만은 그냥 거의 현존하게 존재하지만 거의 미미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 또 물어봤자 대답 안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집에 필요한 도구 있죠. 뭐 녹화를 하든 사진을 찍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건 좋아요. 저를 보세요. 직업 정보는요, 내가 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A4 용지 만들어서 책자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좀 논문 형태로 이렇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확실한 것은요, 사진이고요. 그죠? 사진 찍어가지고 글로 볼 필요가 있어. 봐봐, 네가 원하는 직업은 이렇게 일하는 걸 찍어왔어. 이게 더 효과가 있고요. 사진보다 더 효과 있는 건 동영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비싼 것이죠. 이런 거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됩니까? 재구성하는 거는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줄 거예요. 재구성 불가. 재구성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재구성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진을 찍어 왔으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 조작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녹화해 왔으면 녹화한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뭔가 중요한 거 장점만 딱 편집한다든가 단점들을 없애거나 하여튼 편집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보를 제공해 준 사람이에요. 해가지고 그걸 돈 주고, 물론 이제 뭐 유료 무료 다 있지만 일단은 유료로 돈을 주고 사보는 우리들은 이 직업에 대해서 여러한 장점도 있고 여러한 단점도 있구나를 스스로 알고, 어차피 스스로 판단하는 거니까 스스로 장단점을 편견 없이 받아들여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렇죠? 그걸 굳이 그거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냥 단점들은 싹 버리고 장점만 제공한다?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재구성 불가인데, 직업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정리와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자, 읽어봅니다. 쓰기, 옮겨 쓰기, 사진으로 붙이기, 녹음, 녹화 입력 등의 작업이 이루어져 제작돼야 한다.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가서 글로 쓰든지, 남들 거 좋은 정보 있으면 옮겨 쓰든지, 그죠? 사진 같은 게 있으면 오려 붙이기도 하고요.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하고. 녹음, 녹화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이제 가장 제일 좋은 정보 방식이죠. 그 기자들이 주로 하는 게 이거죠. 그죠? 물론 뭐 쓰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요 지문 뜨는데 요 지문 사이에 재구성한다는 걸 집어넣어 버려요. 예를 들어 쓰기, 옮겨 쓰기, 재구성하기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헷갈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구성한다는 말은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출처와 수집일자 등을 기록해라. 자료를 수집하면 자료의 출처, 저자, 발행 연도 등을 반드시 명기하고 수집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집일자를 기록할 때에, 왜냐면 정보를 팔아먹을 때, 야, 이 정보 어디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몰라. 이 말이 되냐고, 그것이. 안 가르쳐줘.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직업 정보는, 예를 들면은, 무슨 서울에 있는, 아니면 무슨 대전에 있는 어느 특별한 어떤 그런 공업단지 가서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이런 것들 모두 밝힐 때에 신빙성 있는 거고, 상대방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 안 밝히면은 지가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밝힌다. 여러분들 논문 쓸 때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옛날에 그 박사 논문 쓸 때 그 내용을 내 머리에 있는 내용들은 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선행 논문들 다 거의 20, 30건은 봅니다. 중복되는 건 없는지. 그래서 좋은 것들 참고도 해요. 그럼 인용도 합니다. 그러면 각 주에 달기도 하고 내용이 많으면 또 참고 문헌을 넣습니다. 이럴 때 각 주에 달지 않고 요런 내용은 나보다 먼저 쓴 논문 제목 누가 썼고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내가 옮겨 적었다고 각주에 표시하면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논문 표절이야, 논문 표절. 하면 관계없습니다. 하면 괜찮은데 안 하면은 그게 바로 과거에 나왔던 논문 표절입니다. 그것이. 근데 그거를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안 하니까. 그럼 왜 하지 않느냐? 본인이 논문을 쓰지 않는 경우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 표절보다 더 무서운 거는 논문 대필입니다.
논문 대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쓰면은 쓰게 되는데 내가 안 쓰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요. 논문 표절은요. 논문 대필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조심스럽지만. 과거에 보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논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뭔가 주장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더라. 비교해보니 이렇더라. 하지만 나는 이렇다 하려면은 다른 사람 얘기를 쓸 수밖에 없지요. 이럴 때 각주에다가 써주면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걸 안 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직업 정보도 뭡니까? 출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출처 없는 정보는 상대방이 신뢰하지 않는다. 그 얘기죠. 자, 5가지입니다. 자, 들어보니까 어때요? 외우는 거요? 이해하는 거요? 이해하는 거죠. 그죠? 5가지 있지만. 그 박스 보겠습니다. 대면 설문이다. 1대1 만나서 묻고 답하는 겁니다. 대면 또는 면담, 면접 같은 말이에요. 이럴 때 유의사항. 면접자와 응답자 간의 친숙한 분위기, 즉 레포 또 라포 같은 말이에요. 라포 형성해라. 상담 초기에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면접자는 면접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 내용 및 구성 등 질문지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라. 당연한 말씀이죠. 면접자는 응답자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장이나 언어 사용에 유의해라. 이거 쉽지만은 진짜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상담 장소에서 일하는 특히 그런 분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남자들은 그냥 가능하면은 양복 입어라. 청바지, 면바지 입지 말고 양복 입어라. 저도 웬만하면 이렇게 양복 입고 오는 이유가 옷이 없어요. 양복밖에 없어요. 양복하고 넥타이하고 와이셔츠가 없습니다. 이거를 하고 친구 만나 갈 때도요. 특별히 입을 면바지 이런 게 있지만은 그래도 안 입어봤고 거의 없어가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날 때도 양복 입고 가. 퇴근하면서 바로 가버립니다. 왜? 옷이 없어. 솔직히 옷이 없어요. 거의 안 입으니까. 있긴 있는 게 허리 안 맞아. 그 사이에 쪄가지고 안 맞아.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장하면 제일 좋은데 정장까지 힘들면 정말 깔끔하게 입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게 뭐냐. 제발 부탁이야. 화장 좀 해. 화장도 안 하고 앉아있더라고. 내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기본 예의잖아요. 그 사고 이렇게 떡칠 그런 거 말고 분장 말고 기본적인 거라도. 근데 아줌마가 돼가지고 시신유리가 대한민국 40대 아줌마가 돼가지고 내 편하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초 화장이라니까 기본적으로 깔끔하게. 특히 젊은 청소년들은 그거 따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입되 정장은 좋지만은 정장하지 않더라도 깔끔한 복장. 그죠? 또 기본적으로 그냥 화장 좀 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드물게 화장 안 하거나 드물게 이 옷 입는 맵시가 너무 화려한다든가 미니스커트 너무 화려하게 화장도 또 너무 진하게 몰라봐 너무 진하거나 아니면 옷이 너무 화려하면 안 돼요.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복장 같은 것들을 내가 기준점을 세우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이론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잘 좀 하면은 좋겠다. 자, 마지막에 면접자는 응답자의 응답 내용에 대한 줄 겁니다. 요걸 가끔 틀리게 한다 그 얘기예요. 다른 건 다 쉬운데 기록을 철저히 해라. 요거 기록을. 모든 내용을 일일이 다 속기록 쓰듯이 쓸 수 없지만 10분 동안 얘기한 거를 한 2줄로 요약 정리해서 글을 남겨야 그죠? 나중에 본인이 정리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본인이 직업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할 때 도움 되겠죠. 정리하지 않으면은 그 순간만큼 알아도 사람이란 것이요. 하루 이틀 지나가면 까먹게 돼 있어요. 분명히 그때 무슨 말 했는데 그게 뭐였더라 하는 순간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정보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철저히 하는 것인데 간혹 가다가 면접자는 응답자의 응답 내용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리게 할 만한 것은 요거 4번째밖에 없다는 것. 그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직업정보의 분석.
자, 분석도 유의사항. 이건 내가 판서 없이 해도 돼요. 유의사항. 저를 봅니다. 수집했죠? 이제 수집한 게 많아. 끝 아니죠?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뭐 합니까? 분석인데. 자, 이렇게 분석할 때 유의사항이 뭐냐? 1번 읽어보시고 2번 보세요. 줄 겁니다.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라. 여기까지. 검토하라. 가장 효율적이고 검색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분류해라. 그 다음에 3번. 목적에 맞도록 분석된 정보에 대하여 몇 번이고 재검토해. 자, 줄 겁니다. 가장 객관성 있고 정확한 최신의 자료를 선정해라. 자, 옛날 지나갔던 과거는 폐기하고 최신 거라고 모아놨는데 그때 수집하는 과정도 어느 정도 시간적, 공간적 기간이 있잖아요. 수집할 때는 최신 거였는데 분석할 때 보니까 또 일부가 지나간 과거야. 이따면 과감하게 폐기하라 얘기해. 쉽게 말하면. 최신 거. 여러분도요, 오늘 중요한 직업이 당장 내일 가면은 진짜 필요 없는 직업도 있다니까요. 없어지는 직업도 있지만 또 갑자기 또 하루아침에 새로 생기는 직업도 있듯이, 예. 항상 최신 거. 지나간 직업은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폐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신의 자료 선정. 4번 줄 겁니다. 진로 전문가와 직업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라 얘기죠. 여러분들은 이미 전문가의 전문가. 진로 전문가, 직업 전문가입니다. 아무나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5번 직업 정보의 신뢰성, 객관성, 정확성, 효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줄 겁니다. 전문가가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합니다. 나가 아니고 전문가가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해라. 됐죠? 전문가가 전문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라는 얘기죠. 전문가가. 왜? 그러니까 여기 4번과 5번은 묶으세요. 전문가가 하니까 전문가가 전문적인, 왠지 압니까? 간혹 가다가요, 비전문가가 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전문가. 6번, 필요도에 따라 수집된 직업 정보를 선택하고 항목별로 분석하여. 자, 줄 겁니다. 또 나오네. 오래되거나 불필요한 것은 버린다. 버린다. 좀 중복되는 말이 많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7번. 동일한 정보라 할지라도 줄 겁니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해라. 그러니까 앞에 했듯이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란 말과 거의 맥락 같이 합니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시도해라. 8번 줄 겁니다. 직업정보원과 제공원에 대해 밝혀라, 제시해라. 뭐 출처 밝혀라. 그런 뜻과 같은 맥락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9번. 직업정보의 가공 및 체계화. 저를 봅니다. 요거요. 2개. 요거하고 요것도 거의 순서를 굳이 말하면 가공이 먼저고 체계화지만 거의 하나로 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가공한다. 우리가요, 이런 말 있잖아요. 직업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해 보니까 어떤 것들은 원소도 있고 어떤 것들은 한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팔아먹을 때는 영어는 번역도 하고 말이에요. 한문은 한글 토도 달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가공의 가공. 그렇게 앞으로 하겠다라고 계속 하는 것이 체계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순서는 요렇게 되지만은 큰 틀 안에서는 거의 같은 맥락이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공 및 체계화인데 이것도 보세요. 가로 2번. 직업정보 가공 시 포함해서 체계화 시 유의사항이 뭐냐? 1번. 직업정보의 이용자는 일반인이므로 줄 겁니다. 이용자의 수준에 맞는 언어로 가공해라. 2번째. 줄 겁니다.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해라. 아까 얘기했죠, 그죠? 장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장점과 단점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제공해라. 왜? 제공받는 자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 그 얘기예요. 3번,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하되 줄 겁니다. 표준화된 정보를 활용해라. 그 표준화된 정보가 옆에 가로 하나 보면은 한국직업사전,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우리가 앞으로 차차차차 배워나갈 내용입니다. 뒤에 나와요. 하여튼 표준 이런 정보를 활용해라. 당연하죠.
객관성을 잃은 정보나 문자, 어투, 상가해라. 5번 줄겁니다. 시청각, 즉 동영상에 효과를 부과해라. 저를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이에 적어서 주는 직업 정보보다는 사진이 더 효과적이고 사진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녹화해서 동영상 사이트로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왜? 눈으로 어떤 직업인가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시험에요. 동영상은 시청각 동영상은 효과가 부과 안 되고 오히려 저하된다. 그러니까 안 좋다.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그게 틀린 거예요. 그렇게 나오더라 얘기죠. 그런 것들. 정보 제공 방법에 적절한 형태로 제공해라. 자, 그 다음에 직업 정보의 제공. 내 양이 얼마 안 많아요. 제공. 이제는 이제 주는 거. 이럴 때, 쌍가리 2번. 직업 정보 제공 시 유의사항입니다. 1번. 직업 정보는 줄 겁니다. 이용자의 구미에 맞도록 만들어라. 당연하죠. 내가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도 만든 나는 맛있는데 먹는 손님이 맛이 없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나보다 누구? 손님을 위한 거죠. 생산 과정은 공개해라. 여러분들이 식당 갔을 때에, 그죠? 갔을 때, 이렇게 막 폐쇄적, 주방도 안 보이는 폐쇄적인 식당보다도, 그죠? 주방에 공개해갖고 보이는 식당이 좀 더 뭔가 실내이지, 그죠? 딴 데 가면 예, 그럽니다. 실내이지, 그죠? 네. 같은 말입니다. 생산 과정을 공개. 그러니까 출처 밝혀라. 무슨 직업정보원 전부 다 밝혀라. 그런 맥락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생산 과정 공개해라. 자, 넘깁니다. 자, 직업정보의 유형별 장단점, 요거 표. 시험 잘 나와요. 표. 자, 저를 봐요. 요 내용을 원래는요, 요게 인쇄물, 시청각 자료, 면접, 관찰, 직업 체험, 경험이죠.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원래 더 있어요. 한 페이지 분량 쫙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과거죠. 지금까지 2000년 1회부터 지금까지 나온 시험 문제를 전부 다 내가 봤다 그랬잖아요. 다 풀어봤잖아요. 요 5개만 알면 다 풀더라 그 얘기야. 다른 건 나온 적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요것만 하죠. 요것만 해 그냥. 그런데 요것 말고 딴 거 냈다. 그때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볼펜을 굴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것만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요것만 해도 많어. 자, 보세요. 인쇄물. 자, 저를 봅니다. 인쇄물은요, 그냥 직업 정보인데 그냥 여러분들 전단지를 딱 연상하세요. 요건 연단. 이걸 어떻게 요거냐 이걸로 저거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요 이해만 하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요거는요, 봐요. 요 표 자체가 시험 나와요. 표를 딱 내고 여기 중간중간 뭐 저냐 고냐 수동이냐 적극이냐 이런 것들을 가로가로 해가지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옳은 것 1, 2, 3, 4 골라라 그 얘기예요. 이거는 이해만 하면 된다. 자, 인쇄물은 뭘 본다고요? 전단지. 저를 봐요. 그러니까 전단지를 우리 직업전문학교 정문에서 그죠? 일당 받고 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전단지. 직업의 정보 뿌려가면서 한 2시간, 3시간 일하면 일당 줍니다. 이렇게 줘요. 자, 그런 전단지가 여러분들 서울 같은 경우 지하철 가보세요. 가면 막 1번 출구, 2번 출구마다 막 전단지 엄청 많잖아요. 특히 뭐 금요일 불금 때문에 저녁 되면은 막 전단지 주고 전단지 안 줘도 뭐 몇 번 치고 나오면은 밑에 붙어 이렇게 따라가 딱 보면은 나이트 클럽 돼 있잖아요 이렇게 전단지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그 전단지를 왜 합니까? 직업 정보 TV 광고 내면 더 확실한데 왜 하필은 왜 전단지를 해? 싸니까 이해됩니까? 싸니까 비용이 뭐예요? TV 광고 내면은 뭐 더 확실하지만 그거 비싸니까 비용이 저렴하니까 하는 거예요. 학습자 참여도 보세요. 여러분들 전단지면은 아유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요. 누구는 주고 안 주냐 지나가다가 저도 한 장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적이지. 이해되죠? 네, 그 느낌으로. 접근성은 용이합니다. 진짜 어디가 다 있어요. 얘만 딱 용이해요. 두 번째, 시청각 자료, 동영상 자료. 여러분들 동영상 자료는 아무래도 이렇게 카메라 찍은 건데
USB에 저장해가지고 어디다 놓지 그걸 함부로 막 보여줍니까? 또 동영상 찍었다면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단지에 비하면 비싸겠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비용이 고. 학습사 참여도 수동이죠. 아무나 막 안 보는 겁니다. 그죠? 해당되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뭐 보여달라고 다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접근성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한적이다. 아무 데나 막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단지는 볼 수 있지만 그런 느낌으로 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면접은 사람을 직접 만나는 거니까 정보를 그냥 만나 듣는 거니까 비용은 들어갈 거 없잖아요. 그죠? 친구한테 듣는 거니까 직접 면접 비용은 줘. 그 다음에 학습자 참여도 내가 직접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적극적이지, 그죠? 접근성은 제한적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만 만나겠죠. 그 다음에 관찰하고요. 직접 경험이나 직접 체험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관찰하고 직접 경험 묶어보세요. 일단 묶어봐요. 들어봅니다. 관찰하려면은 직접 체험, 경험하려면은 그 장소에 내가 가야 되는 거야. 대전으로 가야 돼. 서울로 가야 돼. 부산으로 가야 돼. 서울 사람이 부산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됐죠? 대전으로 와야 되는 거라는 얘기죠. 움직이는 자체가 일단 비용이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고. 그런데 보세요. 관찰은 비용 들여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팔짱 끼고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수동적이라면 직접 체험, 직접 경험은 나와! 내가 직접 해볼게! 라고 하는 체험, 삶의 현장. 이거는 뭐랍니까? 이거는 능동적, 긍정적, 바로 적극적이다 그 뜻이죠. 접근성은 꼭 필요한 사람, 해당하는 사람만 가겠죠?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말한, 설명한 내용대로만 이해하면은 요거는 틀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